비싼 거를 사는 분들은 이제 돈이 있으신 분들이죠. 돈이 많은 분들. 그리고 중간 이하 분들은 돈이 좀 적게 있죠. 이걸 일반적으로 부의 피라미드 형태로 봐도요. 상위 10% 정도, 10%도 아니야. 5% 정도가 80%의 부를 가지고 있고, 이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결국에는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의 부가 가장 빨리 늘어난다는 건데, 지금 저희한테까지 이제 통화량이 올 만큼 아직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진 않았지만, 이 통화량 늘어나는 속도가 윗선부터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위에가 비싸게 갈 수 있다라고 지난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현상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게 크다. 왜냐하면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해도 사실 대출 규제 받는 건 여기부터예요. 이분들은 어차피 대출과 상관없이 구입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대출의 규제를 받으시는 분들도 아니고, 또 돈이 많아질수록 이분들이 사실 내세울 수 있는 게 좋은 집 아니면 자식에 대한 좋은 교육 이런 것들 위주이기 때문에, 이미 돈이 많으신 분들은 똑같이 통화량이 5%가 올라도 저희는 500만 원 주머니에 더 생겼을 때 이분들은 5억이 주머니에 더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집값 오르는 거에서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비싼 게 더 비싸지는 거다라는 식으로 제가 지난번 인터뷰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네. 양극화 현상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해도 요것도 이제는 슬슬 비싼 쪽도 이 정도면 좀 멈춰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번외적인 분들이라, 일반적인 그 시장 논리에서 어느 정도는 벗어나 있는 분들이라 보기 때문에, 지난 저희 21년, 22년도쯤에도 막판에 나왔던 게 양극화 하면서 비싼 애들만 계속 올랐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는 제가 계속 나와서 얘기했던 게, 이분들은 다른 세계에 사는 분들이다. 이분들 거는 빼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장도 마찬가지로 이분들 거는 어느 정도 좀 배제하고 봐야지 이제 저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용이하게 따라갈 수 있지 않나라는 게 지금까지 제 생각입니다. 최소 100억 정도는 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순자산 기준으로. 100억? 예. 왜냐면 지금 집값이 63억이잖아요. 34평 9평 기준으로. 60. 그럼 그 정도 나오려면 100억 정도는 있어야지, 그것도 이제는 뭐 대출 없이 산다거나 대출이 좀 끼더라도 사거나 이런 거를 감안할 수 있는 금액대라, 요 정도 이상 되셔야지 아마 저는 이 정도 될 거라 보고, 아까 상위 5%라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상위 제가 알기로 10% 이내 드는 게 10억 얼마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그 5% 이내에 들려면 넘겨야 되는 자산의 수준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 한 100억 정도 순자산 되시는 분들이 지금 이 비싼 쪽들은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사실 저희가 이제 부동산 투자 위주로 후랭이 TV에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된다라고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지금 사업 쪽 측면에서 보면 경기가 어렵다 하지만, 뭐 인플루언서들도 그렇고요. 일반적인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유튜버 분들도 좀 유명하신 분들 그렇고, 그런 쪽에서 생각보다 부를 많이 창출하시는 분들이 지금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았더라도 거의 이 정도 수준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 이제 구입하는데 크게 부담이 없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신흥부자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라, 예. 기존의 부동산 투자,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 모델에서 나오는 그 부자들이 이쪽으로 지금 진입을 하면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 사실 이거는 이제 뭐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면 유지될 것 같아요? 아니면 떨어질 것 같아요? 요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은. 이런 얘기하고 지금 이제 프레기님이 여시면서 거래량이 급감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지금 시장은 매도와 매수의 매칭이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매수가, 저는 이제 통화량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편인데, 네. 통화량이 많이 쌓여서 매수 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으면 매도가 가격을 좀 올려도 매수가 받아줄 수 있을 거예요. 받는다, 안 받는다. 매수 주머니에 돈이 좀 있으면 받아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통화량이 저희 고점 찍었던 게 21년, 22년도쯤이었잖아요. 그러면 아직 2,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매수의 주머니, 아까 돈 많으신 분들 별개로 하고
일반적인 분들 주머니에 돈이 많이 쌓였냐라고 했을 때 아직 쌓일 만큼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도해서 이제는 뭔가 집값이 지금 비싼 것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가야지 해서 가격은 올리고 싶은데 가격을 올려서 부르면 얘네는 살 만큼의 지금 주머니가 안 찬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정확히는 안 받는다기보다 못 받는 거죠. 못 받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매수는 더 주고 사고 싶어도 지금 대출도 규제돼 있고 주머니도 두둑해지지 않아서 못 받는 상황인데, 매도는 지금 대장들이 치고 올라가니까 야 여기가 이제 64만 뭐 이렇게 됐으면 우리도 30억은 받아야지라고 가격을 부르는데, 그거를 얘네가 실질적으로 소화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시장이 양극화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도 있는 걸로 저는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게 저는 내년도도 아마 이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러면 이게 오르는 거냐 떨어지는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오르려면 이게 매칭이 되면서 거래량이 생기고 매도가 올리는 가격을 매수가 계속 받아줘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아직 기반이 안 돼 있다고 봤죠. 그래서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떨어질 것이냐 라고 봤을 때, 떨어지려면 금매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금매가 나와야 되는데, 금매가 나올 때 매도 입장에서 지금 올려받으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올려받지 못하면 얘네가 급하면 올려받을 생각이 아니라 그냥 제 가격에 팔거나 아니면 금매 가격에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는 물건이 또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칭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매수가 못 사서 매칭이 안 일어나면 내가 급하면 물건 가격을 낮추거나 제 가격에 팔아야 되는데, 그러기는 또 싫어. 왜냐면 내가 이제 여유가 생겼거든. 왜 여유가 생겼어요? 금리가 내려가죠. 그리고 그리고 공급이 이제 부족해지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면 들어왔지 나갈 일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수도권 기준으로요. 지방은 아직도 나갈 일들이 있는 지역들이 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역전세도 문제가 없죠. 이분들 입장에서 급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급할 이유가 없으니까 매도는 계속 높은 가격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부족한 상태로 이어지는 게 저는 꽤 오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슈퍼사이클에 대비해서 좀 미리미리 좀 움직여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움직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관점에서는 네. 당연히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계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다들 이제 봄이나 아니면 겨울이라서 엄청 쌀 때, 겨울이 완전 한파가 몰아서 엄청 쌀 때 사야 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런 거 여기 나와서 얘기하면 무슨 아는 뻔한 얘기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조금 이제는 더 초보이신 분들은 근데 언제가 봄이고 언제가 여름이고 언제가 가을이고 언제가 겨울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는 질문을 보통 하시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 움직임이 지금 움직여야 될 때는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봄 정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름과 가을은 상승장이거든요. 겨울이 하락장이고. 네. 그러면 여름과 가을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안 사야 되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움직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냥 상황상 제가 떨어질 일도 크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매도가 급하게 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보합 상태로 갈 거다라고 지금 보는 건데, 이 보합이 되다가 결국에는 뭐 어떻게 되냐, 그럼 보합되다가 떨어질 것이냐, 보합되다 오를 것이냐, 요게 제일 관건이잖아요. 근데 저는 보합이 되다가 결국에 올라갈 것으로 보는 쪽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맞죠. 왜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떨어질 확률은 극히 희박하고, 지금 이미 사이클이 떨어졌다가 회복기점에 있는 사이클이지 여기서 다시 이렇게 떨어질 만큼 사이클이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힘이 좀 부족해서 못 간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오를 시장인데 지금 왜 안 사? 올라가고 나면 살 거야? 라는 말을 저는 이제 하고 싶은 거죠. 최근에도 비트코인이 이제 트럼프 되고 나서 오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더 덤벼들기 시작하잖아요. 네. 보합일 때는 별로 안 덤벼들다가. 그런 대부분의 대중들의 심리가 그렇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는 그래도 이제 유튜브도 보고 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요때 진입하시는 것보단, 왜냐면 지금 이거 다음에 요게 나올 확률이 있으면 제가 지금 조금 생각해 보다가 아예 오르는 방향이 잡히면 요 시작할 때 오르는 게 그때 들어가도, 여름에 들어가도 가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전체적인 시장 구조상 봤을 때 보합으로 가다가 내려갈 확률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내려간다 그러면 진짜 한두 건의 거래로 잠깐 일시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정도 거래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움직여야 된다는 거에서는 무조건 움직여야 된다. 다만 이제는
그 다주택자나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요거는 어디까지냐, 실거주자 입장. 그리고 내가 1주택자다? 그러면 이제는 2주택 정도까지는 충분히 지금 움직이는 게 좋은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면 이제 요 계절을 어떻게 아냐라고 물어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사실 아는 방법은 그냥 계속 있으면 돼요. 그냥?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희 겨울이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제 추워진 게 한 2, 3일 전부터 되게 추워졌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11월 지난주에 밖에 나가는 모임이었나? 저희 정기 특강 때 그랬었나? 부터 그랬었는데 그때 11월인데 진짜 하나도 안 춥네요. 날씨가 되게 따뜻한데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런 똑같은 날씨가 있다고 했을 때 저희가 외국에 살다가 아니면 진짜 외계에 살다가 갑자기 지구의 한국이란 곳에 와서 날씨를 봤더니 뭔가 따뜻해. 그리고 몇 월인지는 몰라. 그러면 그 따뜻한 상황에서 외계인이 판단을 했을 때, 야, 내가 공부했을 때 지구라는 곳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이 있고 한국에서는 그게 좀 더 또렷하대. 그리고 봄은 좀 춥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좀 좋은 날씨고 가을도 그렇고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대라는 거를 공부만 하고 왔어요. 그러고서 이제는 갑자기 계절 속에 들어와서 지난주 같은 날씨를 맞으면 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가을이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완연하게 겨울인데 춥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겨울인데 따뜻하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봄, 가을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겨울인데 따뜻하네 이상하게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직전 계절이 가을이었던 걸 저희는 이 계절 속에 있으면서 겪었단 말이에요. 사실 봄과 가을도 온도가 비슷하죠. 날씨도 비슷하고. 근데 봄과 가을을 구분할 수 있는 건 봄 전에 겨울을 지내왔기 때문에 지금은 가을과 비슷하지만 봄이야라고 파악을 하는 거고 가을은 봄과 비슷하지만 그 전에 더웠기 때문에 지금은 가을이야라고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부동산 시장에서도 똑같은 시작들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막 비싼 애들만 오르는 거 보면 야 지금 여름 아니야? 가을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사실 가을까지 가려면 모든 곡식이 모든 아파트가 다 무르익어야지 이제 가을이 무르익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의 일부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봐도 여름 초입이에요. 아직 오를 애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여름 초입이라고 보는 거고, 그럼 이제 저희가 계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 부동산이라는 저희가 이제 외계인이 지구에 오는 것처럼 부동산이라는 그 행성에서 계속 앉아서 거기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몸으로 겪고 있어야 돼요. 근데 부동산이 더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면, 대한민국 지구의 사계절은 1년 동안 돌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의 사계절은 10년 동안 돈단 말이야. 그럼 사실 겨울에 이상 기온이 나타나도 한두 달? 아니면 몇 주 정도 나타나다가 다시 원래 기온을 찾기 때문에 겨울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이 10년 주기로 사계절이 돌다 보니까 한 1년 동안도 이상 기후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사람들이 6개월, 7개월 이렇게 이상 기후가 나타나면 착각하는 거지. 지금 겨울인데도 야 여름인가 보다라고 착각하고 이럴 수 있게 되는 건데 그것들을 이제는 걸러내기 위해서는 결국 좀 10년이라는 큰 긴 관점에서 내가 이 계절을 계속해서 몸을 담그고 경험하고 있어야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이런 얘기 하면은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유튜브에까지 나와서라고 하실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당연한 걸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시장 안 좋아지면 겨울 되면 이제는 겨울잠을 자러 들어가는데 이 겨울잠을 여름 끝날 때까지 가을까지 자요. 안 보는 거죠. 그냥 그 사이에 부동산을. 아니면 가을에 너무 무리했다가 겨울에 모든 거 농사 완전히 망해서 이제 씨앗을 살 돈도 없으니까 그냥 강제로 로그아웃 돼가지고 계절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혹한기. 그러니까 남들은 이제는 막 씨앗 뿌리고 하는데 난 이때 모든 씨앗을 다 심은 거야. 늦가을에. 겨울 됐으니까 당연히 다 죽죠. 모든 씨앗이. 그러니까 죽은 씨앗을 살릴 수는 없고 새로 씨앗을 살려고 하는데 씨앗 살 돈이 없어. 그러니까 관심을 또 못 갖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씨앗이 생겼어. 그래서 이 시장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을인지 여름인지 봄인지 또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투자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거다. 그래서 사실 투자가 쉬워지려면 꾸준히 보시면 됩니다. 꾸준히 한 몇 년만 보셔도
몇 년이 뭐야? 1년만 봐도 대충 이런 흐름이 있다고 나오는데 제가 이제 몇 년이라고 얘기 드린 건 아까 부동산에 사기 전에 10년이라고 그랬죠. 한 2, 3년 이상은 봐줘야지. 그래야지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바뀌는구나라는 느낌이 오고 이제 10년 이상 투자하셨던 실전 투자로 살아남았던 분들이 저는 조금 이제 우대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한 4계절을 다 겪어봤잖아요. 저는 사업할 때도 똑같거든요. 사업도 4계절을 안 겪어보고서 이 사업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되게 어리석은 짓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업도 다 달라요. 어떤 계절이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로 4계절을 다 겪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지 4계절을 안 겪고 나서 뭐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면 사실 가을을 안 겪어봤는데 가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나요? 겨울을 안 겪어봤는데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에 대해서 공부는 했겠지만 얘기를 내가 얼마나 추운지 그 실체감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10년 이상 실전 투자자로 살아남으신 분들의 얘기를 조금 더 귀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 요거를 다 겪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